지난번 교재도 이제 완전히 생기초 교재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수투 교재가 그래도 한 1.5레벨 정도?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저번보다 약간 더 어렵긴 한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 쪽은 기본적으로 어떤 극한의 정의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죠? 극한이라는 건 언제 존재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그래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죠. A로 가는 극한. 너랑 너가 존재하면 어떤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는다.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이제 어떤 조건이었고,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한다고 했어. 그래서 발산의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가 있는데, 좁은 범위로의 발산이라는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넓은 범위로서의 발산이라는 건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을 한다고 해요. 즉 A로 가는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과 다른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산하는 거죠. 어쨌거나 수렴하지 않으니까, 수렴하려면 좌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극한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고, 그래프를 토대로 찾아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수업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아닌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 합성함수의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합성함수 극한은 조금 더 개념이 어렵고, 사실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내신에만 간간히 지엽적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요거를 한번 좀 보여줄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의 합성함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x.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 1, 너가 마이너스 2, x는 1. 자, 그럼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긴 종류의 극한을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f 안에 x가 아닌 게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를 봐줘야겠지. 얘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x를 무한히 보내면 너는 어디로 가요? 기본 수업 들었으니까 이건 알아야지.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분모에 있는 가장 높은 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x로 나눠주면 너는 어쨌거나 1로 갔었죠.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한 건데. 아니? 다시 알려줘, 이거부터. 괜찮죠? 자, 그래서 너가 일단 1로 가요. 너가 1로 가는데 1로 가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보다 조금 값이 큰 쪽에서 다가오는지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즉 여러분이 원래 함수의 극한의 개념은 원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x의 1에서의 좌극한이 지금 1이 되고 있고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죠. 즉 x라는 값이 1보다 큰 데서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다가오면 f라는 함수 값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우극한이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어떤 점을 향해서 다가오는지, 즉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x가 변화를 해. x가 한없이 커져가요.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서 안에 들어오는 이 녀석은 1로 다가간단 말이야. 근데 다가오기를 1을 향해서 1보다 큰 데서 다가오는지 작은 데서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f 안에 들어가는 요소의 어떤 그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너는 1보다 크니 작니? 항상 x 플러스 1분의 x니까 당연히 1보다 커 작아? 작겠지 당연히. 1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는 f의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1에서 좌극한이니까 답이 1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가장 쉬운 형태의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고. 또 해볼까?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이 자리는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근데 2보다 클까 작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거라고. 근데 보니까
너의 정확하게 2배를 하면 2x제곱 빼기 4x인데 얘는 2x제곱이니까 그 4x만큼 더 크죠, 사실은. 즉 2보다는 더 클 텐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2 더하기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분해, 통분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4x를 더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수를 분리를 했죠. 분수를 분리를 해놓고 나면 얘는 기본적으로 0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0을 향해서 가는데 부호가 있어요. 부호. 잘 보시면 얘는 양수죠. 얘도 어때요? 얘도 양수지. 양수분의 양수니까 너는 양수네. 이렇게 된다고. 즉 2에다가 0 플러스를 더한 거니까 0, 2에서의 우극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돼 있으면 F2에서의 우극한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성함수와 관련된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시를 간단히 들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 살짝 넘겨서 23번의 형태가 지금 일단은 요거예요. 23번이 요거 먼저 설명하고 볼 거예요. 자, 23번 보시면 x를 무한히 보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니? 요거만 잘 처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 요 부분만. 2 더하기로 쪼개면 얘가 뭐가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되지? 통분해서 올리면 뭐가 돼야 되니? 준사. 마삼 돼야 되지, 마삼. 그죠? 얘 음수지, 얘 양수지.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0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0보다 무조건 작지, 음수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는 2의 좌극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F2에서 좌극한 보면 된다고.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요 23번 유형은 교과서에도 있어요. 24번 유형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24번이 조금 더 어려운 종류의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24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 뭐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겠대. 지금 그래프를 조금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1. 자, 요게 fx. 다음에 gx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죠. 1, 2, 3.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뭘 하고 있냐면 리미트 x를 1의 좌극한으로 보내요. 근데 f에다가 gx를 넣었어. 그럼 여러분은 뭘 보시면 되냐면 안에 있는 gx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돼요. gx는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냐면 1의 좌극한으로 오면 이쪽이죠? 그지?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값들은 다 1보다 어때? 1보다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F1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다시 여기다 넣습니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때? 얘는 x가 1에서의 우극한으로 가고 G 합성 fx 거꾸로죠? 자, 얘만 결정하면 끝나요. fx는 어디로 가요? 1에서의 우극한으로 오면 이쪽을 향해서 오지, 그지? 그죠? 역시 1을 향해서 와요. 1을 향해서 오는데 1보다는 값이 좀 작다는 거예요. 밑에서 오니까. 이렇게. 그럼 G1에서의 좌극한을 보면 되죠? 그래서 좌극한은 1인 거죠.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답은 3 나옵니다. 요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됐죠?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기본 수업에서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실력 심화 수업 정도 돼야 가르치는 의미가 있고
출제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 극한을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법, 미정계수 결정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다항함수의 극한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들 설명을 조금 할 거고,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를 좀 그냥 함수의 극한 문제를 좀 볼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다항함수의 결정.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극한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fx, gx가 둘 다 다항함수일 때 fx 분의 gx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너가 뭐 a라고 한다면 a가 0이 아닐 때 a라는 요소는 무엇을 뜻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뜻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x를 무한대로 보냈어. 근데 x 3승 더하기 2x 분의 4x 3승 빼기 x제곱. 예를 들면 이런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어.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4가 나온다는 거는 누구나 알죠. 그죠? 왜 4가 나왔냐면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x3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줬단 말이야. 분자분모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왔죠. x제곱분의 2 4 빼기 x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런 요소들이 다 0으로 갔어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각각 0으로 가면서 이제 너분의 너가 남았는데 남는 요소가 바로 뭐였냐면 잘 보시면 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에 해당하는 1분의 4가 남은 거죠. 너는 사실은 1분의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이 자리의 수렴값이 뜻하는 바는 너와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 b를 뜻하고 얘는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온다는 것은 f와 g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다는 얘기야. 차수가 달라지면 수렴값이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발산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 나오고 분모의 차수가 더 작으면 발산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걔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0으로 가는 형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0이 아닌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형태도 있어.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뜻하는 바도 있었는데 x를 0으로 보냈을 때 너를 b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무엇을 뜻했냐면 너도 이제 역시 0이 아닐 때만 최저차항의 개수비였어요. 얘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면 x를 0으로 보내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0으로 다가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0분의 0거리고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너가 x제곱 더하기 4분의 x세제곱 빼기 x 더하기 1 x를 0으로. 그럼 이 값은 이제 4분의 1이 나오는데 이 4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최저차항의 개수의 b가 우리가 x가 0으로 다가갈 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에서의 너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기억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x를 a로 보내주고 분모가 x 빼기 a의 n승이야. 분의 fx인 거예요. 이렇게. 너가 어떤 k고 k가 0이 아니래. 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역시 fx는 다항함수
다함수일 때 fx를 이렇게 씁니다. fx는 일단은 너를 인수로 가지셔야 돼요. x 빼기 a의 n승을 인수로 갖고, 자, 요 자리에 k가 들어옵니다. 더하기 gx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들어오냐면 단 g a는 0이에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함수를 잡을 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보셔도 돼. 내가 너를 x 빼기 a의 n승으로 나눈 거예요. 묶은 거예요. 묶고 나서 봤더니 k라는 나머지가 남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뭔가 다항함수가 조금 더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에 제곱분의 fx 너의 극한값이 3이래. 이렇게 주고 fx는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식의 도입을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아 그래? 그러면 fx는 이렇게 주면 돼. fx는 너를 일단 써주시고 너를 역시 써주시고 더하기. 자, 이 자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gx 다항함수로 5돼. 들어가서 0이 나와야 돼요. 1 들어가서 0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자리는 몇 차식이 나올까?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차식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2차 곱하기 1차가 3차니까 맞아요? 그럼 1차식 중에서도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1차식이라는 거는 a를 미지수를 잡고 x 빼기 1 짠 이렇게만 도입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fx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가 식 조건 하나 있으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쪽이 이거를 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다항함수의 결정과 관련된 요소는 수투 전반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야. 내가 뒷부분에 도함수 활용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정적분 문제를 풀어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분한테 조건을 주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다 이따위로 주지 않고 gx 분모에다가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인 무슨 뭐 2차 함수 주고 분의 fx 극한값이 2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준단 말이에요. x 무한대로 보냈을 때 최고차항, 최저차항 혹은 가지고 있는 인수 이런 요소를 우회적으로 주는 방법이 이쪽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능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법들이 됐죠? 요건 기본이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어렵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함수 결정을 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파트들이 뒷부분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그냥 함수의 극한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풀면 되고요. 극한에 대한 계산 뭐 이런 것들은 부정형 극한 조금 보여드리면 되고 요 다항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어떤 인수와 관련된 이런 요소들 저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요 샌드위치 정리 조금만 설명을 할까? 자,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 설명 좀 할게요. 극한의 대소관계 자, 극한의 대소관계는 뭐였냐면 어떤 fx와 gx가 있어. 근데 fx보다 gx가 항상 더 커요. 근데 어떤 특정한 극한을 취했을 때는 이렇게 네가 항상 더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동호가 들어간다가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기본 개념은 요거예요. 기본 개념은 요건데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은 단순하게 요거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준다고. 뭐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얘가 예를 들면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 이때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자, 뭐 이런 극한값을 계산을 해달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넌 얼마니? 이런 게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를 활용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내신 기출 한 중간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극한의 대소관계 형태는 여러분이 아는 형태는 뭐였냐면, 부등식 하나를 주고 니네가 이 식을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줬다고, 항상. 근데 이렇게 줘버리면 너네가 이걸 가지고 제곱을 하고 너를 빼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봐도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를 거쳐서 갑니다. 뭔가 한 가지 요소를 거쳐서 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자, 이 유형을 여러분이 풀 때는 항상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어디로 가는 극한인가. 이 극한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주어진 부등식을 변형하는 데 활용을 할 거예요. 자,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편안하게 너를 다 0으로 보내보자.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fx는 기본적으로 x가 0으로 갈 때 같이 0으로 가는 형태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럼 fx가 0으로 가면 이 구조 자체는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기본적으로 0, 0, 0, 빼기 0, 더하기 0, 그러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0분의 0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약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에서 가장 큰 요소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면 0분의 0꼴은 약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항상. 근데 그러면 뭔가를 적당히 식을 약분을 해서 수렴값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0으로 가는 수렴값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식 변형을 하셔야 되냐면, 부등식에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을 통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 0이 아닌 수렴값을 찾기입니다. 찾기.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주어진 요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참고로 변형을 한다 함은 부등식 각 요소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돼. 곱하거나 나누면 끝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주면 0 아닌 수렴값을 갖게끔 문제가 달라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fx 자체가 0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어쨌거나 내가 어떤 식을 하나만 얻으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감각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0으로 가. 그지? 어떻게 식을 변형하면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오게? 거의 다 떠먹여줬잖아. 뭔가를 곱하거나 나눈다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수빈아? 각 요소에다가, 각 변에다가 x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누면 되겠죠? x 나눠. 이렇게.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에요. 띡 나눴지? 그럼 어디로 가, 얘는? 약분이 되면서 3으로 가네. 너도 3으로 가네. 그죠? 그러니까 너도 3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너를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자, 너네한테 이거 부등식 주고 야 이거 극한 구해줘 해도 못 푸는 사람이 없고, 이거 극한 주고 이거 극한 구해줘 해도 못 푸는 사람이 보통은 없어요. 근데 요거 부등식 주고 요거 극한 구해줘 하면 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접근 방법이에요. 괜찮아? 여기서 이대로 못 간다고. 니네가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라고 하면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막 직접 다 해가지고 막 제곱하고 여기다 fx 빼고 더하고 나눠가지고 언제 그렇게 풀고 있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x분의 fx라는 이 극한이 3이라는 수렴값을 갖는다를 알고 여기서 다시 식변형 들어간다고. 분자분모 어떻게 주면 돼요, 이제? 어떻게 주면 돼? 역시 x로. x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x로 나눠주시면 x분의 fx는 3이고, 그러니까 마3인 거고, x분의 2니까 플러스 2인 거고, x분의 fx랑 그 다음에 fx가 또 곱해지니까 fx가 남으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겠죠. 얘도
x분의 x제곱인데 한 개 약분되지만 0으로 가죠. x분의 fx니까 3fx니까 너는 9로 가겠죠. 답은 9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짠. 이렇게. 괜찮아요? 이 풀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접근이라고.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를 풀다가 여기로 애들이 절대로 확장을 못해요. 이거는 맨날 한다고. 이거 하는데 이거 누가 못해? 이거 양변에다 x 빼서 3으로 수렴하는 거 누가 못해? 당연히 하지. 이거 주고 여기 또 애들이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를 못 한다고. 이것을 만들 생각을 못 한다고. 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실력이고 심화야. 별게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소관계 찾을 때 이용해서 내신 기출에도 곧잘 나오는 형태이고요. 합성함수 극한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21, 22번이 지금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고, 도형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문제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도형 문제는 사실은 특별히 개념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자, 우리 함수의 극한 맨 앞으로 넘어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요거잖아. 요거잖아. 이거 3이잖아. 이거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어 내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fx가 마치 3x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으로 다가갔을 때. 됐죠? 자, 1번 보세요. 1번. 너무 쉽죠? 1번. 보시면. 너의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각각 1에서의 좌극한, 아니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우극한 다 더해봐라. 간단하죠?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1, 0에서 함수값은 0, 0에서 우극한은 1 더하시면 2, 답은 3번에 있죠? 넘어가서 여러분이 2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2번 풀어보세요. 2번이 조금 헷갈려요. (8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음, 분자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눈다는 둥.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분자분모의 켤레를 곱한다는 둥.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래도 기본 수업 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일종의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G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X 자리에 뭐 F랑 G에 각각 X 플러스 1이랑 그다음에 1 빼기 X랑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합성함수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합성함수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프는 그리지 않고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요가 이렇게 너랑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굉장히 간단하죠. F1에서의 우극한이랑 G1에서의 우극한을 곱해주시면 돼요. 보니까 각각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오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F1에서의 좌극한이랑, 자, 여기부터가 약간 불편한데 G에 마이너스 X죠.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1보다 약간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보다는 약간 큰 게 들어가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여기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잖아. 1보다 약간 작다는 건 이쪽에 있다고 친다면 너를 대칭을 시켜보시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큰 데로 오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도 너의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돼. 우극한은 좌극한 되고 좌극한은 우극한이 됩니다. 언제? 마이너스 x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1에서의 좌극한은 1,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1 나오죠.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는 거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각각을 보시면 0에서의 우극한이면 F, 1에서의 우극한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원래 0이 들어가면 1인데 너를 뺀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1에서의 좌극한, 너가 거꾸로 1에서의 우극한이 됩니다. 각각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좌극한, 우극한을 서로 곱해보세요. 자, F1에서의 좌극한이랑 G1에서의 우극한 곱해시면 1 곱해서 1 나와요. F1에서의 우극한은 마일, G1에서의 좌극한은 마일. 곱하면 1 나오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1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 너만 맞다. 답이 기억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느 요소 때문에 출제하는 문제냐면 밑에 왼쪽 맨 아래줄 fx 플러스 4는 fx 밑줄 4마다 반복이 된다는 표현이죠. 4마다 반복이 되는 표현이고 4마다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는가. 근데 보니까 요거 리미트 x가 너가 3,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너는 이 자리에다가 4를 더해줘도 괜찮은 거잖아. 그럼 x는 1에서의 좌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걸 보는 거죠. 1에서의 좌극한은 2 나오죠. 2.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에서의 좌극한인데 4에서의 좌극한 4를 빼주면 0에서의 좌극한이 되는 거죠. 1 나오죠. 2랑 1 더하시면 답은 3이 나온다. 5번에 있다. 그 다음 밑에 4번 별표. 4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고 수렴하는 극한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빈아, 자면 안 돼. 자, 수렴하는 극한에 성질이라는 게 있었어. 오늘 수업 시간 때 사실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두 개의 수렴하는 극한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그들끼리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죠? fx, gx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 각각을 실수배를 하더라도 각각의 극한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실수배를 한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극한은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끼리 먼저 연산을 하고 극한을 계산을 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극한을 하고 걔네를 먼저 따로 연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수렴만 극한의 성질이라고 불러. 근데 걔네는 각각이 수렴할 때만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사칙 연산 중에서 뭘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돼? 소야. 사칙 연산 중에서 항상 이 녀석이 함정카드예요. 보통. 나누기죠. 나누기 뭘 하면 안 돼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수렴을 한다고 할지라도 베타가 0이 된다면 알파 나누기 베타의 형태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번 봐봐. fx와 gx분의 fx가 밑줄 모두 존재하면 모두 존재 밑줄 치시고 수렴 써주세요. 수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그럼 각각 수렴할 때 리미트 gx도 극한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수렴 가지고 수렴을 만들려면 너네가 주어진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gx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gx 만들어지는 준서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gx가 만들어져? 서로? 네가 f랑 gx분의 fx를 가지고 gx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힌트는 사칙 연산이야. 나누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나눠주면 돼. 그지? 나눠주면 gx가 나와. 그럼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를 나누면 수렴한다.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해야 안 해. 나눗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아니지. 되지. 원칙은 된다고.
언제만 안 돼? 나누기 0일 땐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gx분의 f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깊게 들어가면. 근데 없잖아.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반은 안 된다고. 0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0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발산한다는 아니야. 너랑 존재하면 gx는 어지간하면 99.999%는 다 존재한다니까? 0이 될 때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러분한테 이런 기니들을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주어진 함수가 절대로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나눠줘봤자 어차피 0이 아닌데 만들 수 있겠죠. 나라면 문제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잘 봐. 너가 A로 갈 때 너랑 웃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면 너네가 틀린다니까? 자, 얘네가 존재한대. 너 수렴하면 수렴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잘 봐. 얘네 두 개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 야, fx가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fx 제곱 더하기 1. 이거 제곱하고 1 더하면 되지. 만들 수 있지 무조건. 무조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얘를 만들었으면 나는 얘랑 요 전체를 이용하면 gx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fx 제곱 더하기 1을 요 식으로 나눠주면 돼. 맞아?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맞잖아. 뭐만 조심하면 된다? 얘가 이것이 0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지. 나누는 거니까. 될까 안 될까? 얘도 역시 안 될 수 있지. 이거 수렴값이 0일 수 있지. 분자는 0이 아니지만 이거의 수렴값은 0일 수 있지. 그죠? 역시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준 경우에만 이제 문제에서 된다고 할 수가 있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줘놓고 너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너의 수렴값이 베타인데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너는 수렴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기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들이 보통은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고. 나누기 0은 안 돼. 나누기 0은 안 돼. 어쨌거나 나누기는 안 돼. 그게 머릿속에 축약이 돼서 나누기는 안 돼. 수렴한 것끼리 나눠도 수렴은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나누기는 원칙적으로 돼. 0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안 돼요. 자, 니은번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두 식을 서로 더하고 2를 나눠주면 되죠. 2를 나눴기 때문에 나누기 0은 아닌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더하고 나눠주면 fx 극한값 당연히 존재하겠죠.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디귿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식을 서로 뭐 하면 나와? 곱하면 나오죠. 곱하는 거는 늘 괜찮은 거 맞아? 늘 괜찮아. 나누기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디귿번 참이에요. 뭐만 안 된다? 기억번만 안 된다. 그죠? 안 될 여지가 있다. 나눗셈은 늘 조심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8번까지 하고 잠깐 쉰다고 했죠? 8번까지만 조금만 볼게요. 극한 계산만. 극한 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동그라미. 보통 여러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출제가 되면 잘 틀립니다. 잘 틀리고요. 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출제가 된 형태는 실수 없이 하기에는 이제 치환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심화 이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 t에 루트 요게 마티마일 마티뿔 빼기 1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너를 식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분수를 쪼개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그죠?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가 루트 t 플러스 1 분의 루트 t 마이너스 그것이 1을 빼는 거죠? 너를 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분자 분모 유리화해서 켤레 곱하겠습니다. 켤레를 곱해보시면 어쨌거나 얘가 지금 t 플러스 1이 이 자리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는데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너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려고. 이게 연산이 조금 더 계산이 편해요. 자, 분자 분모의 켤레를 곱해보시면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니까 2가 남습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루트 t 플러스 1이랑 루트 t 플러스 7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거에다가 t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분자 분모를 이제 최고창 차수 제일 높은 걸로 나눠주시면 분자 분모 그냥 t로 나눠주시면 되죠? t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루트 안에 t 들어가고요. 너도 루트 안에 t 들어가고 루트 안에 t 들어가겠죠. 계산해 보시면 1 더하기 1 곱하기 1 분의 2 답은 1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여기부터 시작했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식을 통분하는 과정에서 루트분의 루트를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마이너스 앞에 갖다 끌어쓰고 요거 유리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유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 풀려요. 왜냐면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거든요. 먼저 넘어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보통 우리가 유리화 했었죠. 그죠? 자, 6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너의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다음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해볼래?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일단 뭘 아셔야 되냐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당연히 근과계수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너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이걸 쓴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를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써놓고 이제 얘네를 토대로 이 식을 변형을 할게요. 자, 주어진 극한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데 분모가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f x는 그대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써주시고요. 곱하기 f 마이너스 x죠? 이 식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분모의 x 빼기 베타 그리고 베타를 x를 베타로 보낸 거죠. 생긴 건 나머지는 똑같아요. 너를 더했습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을 기왕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연산상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얘는 약분을 할게요.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 놓고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해 보시면 알파 빼기 베타 나와요. 이 자리는 2알파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옵니다. 자, 이 밑에 식은 거꾸로 베타 빼기 알파 나오고 2 베타 나오고 역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옵니다. 두 식을 서로 더하는 거죠. 두 식을 더해 보시면 이 부분이 공통 인수로 남아요. 너를 알파 빼기 베타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 2베타로 쓸게요. 이렇게 넣어 묶을 수 있죠. 묶어 보시면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묶었고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2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옵니다. 즉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이에요.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걸 구해라. 뭘 줬을 때? 얘를 줬을 때. 괜찮나요? 조금 어려워요. 자, 준서 정신 차려. 보세요. 보시면 이 식의 도입이 되게 중요해요.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수상이에요. 우리가 fx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항등식에서 요 근각계수가 관계가 나온 거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너네가 보통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만 기억해요. 이거를 가지고 얘만 기억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탄생한 거야. 그지? 이 식을 여기다가 써주는 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고1 수상할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투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 나머지는 식 정리한 거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 한번 볼까요? 7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7번 약간 어렵긴 한데 n값만 잘 결정을 하시면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각각을 유리화를 해서 분자분모의 차수를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 n값만 잘 찾으시면 돼요. 7번 풀어보세요. 7번 풀어봅니다. 졸려서 어떡하니? 분자 분모 둘 다 유리화 하라고 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유리화 해볼게.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 식을 다 쓰는 습관을 버리세요. 어차피 너네가 이거를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 빼는 거 정도 남산을 할 수 있다고, 그지? 어차피 루트 너에서 x제곱 빼는 거니까 x가 남겠죠. 그럼 뭐 x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유리화는 뭐 나오지? 1 나오죠, 그죠? 뺐어요. 남는 건 각각의 켤레를 곱하는 거야. 너의 켤레를 분자해. 너의 켤레 분모해. 그리고 차수를 결정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곱해지면서 3차, 1차, 2차. 그래서 n값이 나왔고 분자분모 나눠주면 되죠. 약분하시면 이렇게 1 더하기 1분의 약분되고 1 더하기 1 나오죠. 그죠? 분자분모에서 제일 차수 높은 걸로 나눴어요.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1로 가고 0으로 가고 1로 가고 1 더하기 1은 2. 얘도 약분 한 개 되고 1로 가고 0으로 가고 1로 가고 1 더하기 1은 2. 2분의 2는 1 이렇게. 알파는 1, n은 2가 나오는 답은 3이 됩니다. 7번 같은 것도 이쪽에서 연산상 조금 괜찮은 문제이다. 우리가 다항 함수 요 극한이 주어졌을 때 함수를 어떻게 도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죠. 자, 널 무한대로 보냈을 때 x 3승분의 fx의 극한 일단은 0이라고 했고
x로 보냈을 때는 0으로 보냈을 때는 x분의 fx가 5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b인데 0이 나왔다는 거는 fx는 2차 이하라는 소리예요. 의 다항식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요거 fx가 지금 최저차항이 차수가 1차고 개수가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fx는 5x일 수도 있고요. 또는 ax제곱 더하기 5x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fx는 x의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f-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아니죠. 이거 가능하죠. 대입해서 a 값 찾으시면 끝.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10번. 10번이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밑줄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2로 가는 x가 2로 갈 때 fx 나누기 x 빼기 2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근데 너는 어떤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리고 x 빼기 1분의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있고, 그럼 애시당초에 0 아닌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는 fx는 반드시 x 빼기 2를 인수로 갖겠죠. 뒷부분은 잘 모르겠어. 뒷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나번식을 보니까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죠? 얘도 인수로 가져야 돼. 최고차항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fx는 x-2도 인수로 갖고 x-1도 인수로 갖고 2차식이니까 끝났죠. 자, 그럼 나번식에다가 대입해 볼까? 나번식에다 대입해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써주시면 되죠? 약분 1 보낸 게 마이너스 4죠? 그러면 1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a 나와요.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a가 나온다. a는 4가 나온다. 짠.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x-2분의 fx, x를 2로 보낸 극한이니까 양변 x2로 나눠주시고 x 빼기 2로 약분되고 2 들어가면 정확히 4 나오죠? 답은 4가 된다. 넘어갑니다. 자, 11번도 마찬가지 유형이에요. 보시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분모가 뭐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분모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분자는 뭐라고 막 돼 있긴 한데 분자를 여러분이 그냥 fx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fx가 지금 현재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 3차식 너는 3차 fx가 결정이 나면 다 끝나는 거죠. 자, x를 1로 보냈을 때 요 극한이 1이고 x를 2로 거꾸로인가? 거꾸로다. 아닌가? 그치, 거꾸로지? 거꾸로야, 거꾸로 썼어. 미안해. 요게 맞죠? 요게 맞아요. 너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가 이렇게. 자, 주어진 식을 각각 보시면 x가 1로 가면 어쨌거나 얘가 0으로 가죠.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값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는 극한이 나올 수가 있죠. 즉 fx는 반드시 x 빼기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0으로 다가가고 있고 너도 0으로 가야지만 0 아닌 수렴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갔습니다. 뒷부분이 뭐가 남는다고? 뒷부분을 1차식이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갖다 대입해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1 들어가면 m 플러스 n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m과 n이 나오겠죠. mn이 결정이 나면 fx가 결정이 납니다. fx가 결정이 나면 a, b, c, d가 다 결정이 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n이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대입하셔서 정리하시면 된다. 넘어간다. 자, 12번이 역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12번 별표 쳐놓을게요. 12번은 되게 내신에도 잘 나오고 유명한 유형입니다. 보통 서술형으로 잘 출제가 되고요. 도입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느냐. 자, 식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fx, 너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를 만족하는 f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 뭐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fx를 기준으로 이제 풀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얘는 fx가 가지는 인수는 정해져 있어. fx는 x 빼기 1이랑 x 플러스 1은 기본적으로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너가 0으로 갈 때 약분이 되면서 너라는 수렴값을 가질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지만 수렴값을 가질 수가 있었고, 자,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다항 함수라고 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인수로 넣어주세요. 12번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x 빼기 1, x 플러스 1까지는 인수로 잡아주시고 뒷부분에 gx라는 다항 함수를 잡아주세요.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합시다. 갖다 놓고 계산해 보면 gx에 대해서 식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안 쓸게요. 잘 봐. 너 x 빼기 1 나눠주면 나눠지겠죠. 1 들어가면 여기 2g1이 마이너스 6이니까 g1은 마 3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암산 가능하죠. 자, 요거 x 플러스 1 약분 되고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1이 2니까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1이 2, 약분하시면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너를 만족하는 가장 차수가 낮은, 우리는 fx를 찾는 것이 아니라 gx를 결정하시면 돼요. 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마3, 마일, 마일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보시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x 빼기 2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나와요. 요게 가장 차수가 낮은 fx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gx의 차수가 최저차니까 너를 인수로 가지는 fx도 차수가 최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 정리하시면 되는 아주 출제율이 높은 좋은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기본과 실력이 분명히 좀 다르죠, 난이도가.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사실 특별히 추가로 설명을 많이 안 해서 그렇고 이제 약간 어려워진 내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요. 넘어가 보시면 미정계수의 결정 뭐 13번, 14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약간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15번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건너가면서 풀게요. 자, 리미트 너의 값이 0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a, b의 최소값을 p, 그때 절대값 p의 값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이 값이 0이 아닌 정수가 되나봐. 한번 볼게. 너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너가 x제곱 ax 플러스 b 정수래요. 0 아닌 정수. a, b도 정수죠. a, b도 정수.
이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 자, 보시면 일단은 이 식이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수렴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려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약분이 되면서 어쨌거나 0 아닌 값이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 너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이 식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x 빼기 2를 이렇게 인수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맞춰주면 되지 뭐. A로 맞춰주셔도 되고 B로 맞춰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A로 맞추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x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죠? 자, 요거 전개해 보시면 너가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 더해보시면 A 플러스 2라서 정확히 A가 나옵니다. 그러니 B 값이 결정이 나요. B는 둘이 곱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흔들려서 거슬리는데, 쟤를 토대로 우리가 A 곱하기 B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B가 지금 A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B라는 거는 너 곱하기 A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너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약분해서 식을 정리합시다. 2를 대입해 보신 분모는 어쨌거나 약분이 돼서 너가 4 플러스 A가 나오고요. 분자는 4가 나옵니다. 너가 정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반드시 4 플러스 A가 너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즉 4 플러스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얼마 1, 얼마 2, 얼마 4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근데 A 값은 그에 따른 A 값은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넘어가 보시면 1일 때가 마3, 마1일 때가 마5, 2일 때가 마2, 마2일 때가 마6, 4일 때가 0, 일 때가 마4. 정확히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A 값이. 각각의 A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가지는 함수예요. 맞아요? 최소를 본다는 거는 마이너스 1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누구야? 마이너스 6이 가장 먼가요? 그죠? 마이너스 6이 제일 멀죠? 마이너스 갖다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갖다 넣고 계산 끝.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72 더하기 24의 절대값 끝. 이렇게. 15번 같은 거 어렵죠, 그죠? 이런 부분들, 요 정수 조건, 그 다음에 수렴하는 극한이 되려면 분모가 어쨌거나 0으로 가야 했고, B를 A로 표현해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죠. A에 대한 함수로. 그래프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6개를 다 대입하지 않고 최소값을 조금 손쉽게 구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조금 좋은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블랙라벨 한 중간 난이도인가? 중간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가 어차피 상수가 돼야 되고 0으로 보내보면 A와 B가 같은 게 나오죠. 그죠? B 자리에 그냥 A 갖다 넣어주시고 켤레해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17번부터 보세요. 자, 이쪽이 뭐냐면 극한 주고 극한을 물어보는 이쪽인데 극한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극한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극한에 대한 그 식을 고스란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수렴하는 극한인 경우에는 문제 안에서 그 극한의 표현을 직접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17번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x 빼기 2분의 fx
너가 빼기 3, 는 3.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얘도 이용해서, 얘는 이제 좀 더 복잡한데, x 빼기 2의 제곱, 분의, 너가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2fx, 다음에 더 빼 마이너스 3gx 플러스 6, 너가 12라고 하고 있죠. 구하고자 하는 요소는 x 빼기 2분의 gx 마이너스 2의 극한. x 빼기 2분의 gx 빼기 2의 극한. 자, 요 두 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 밑에 있는 극한 안에서 얘를 찾아봅시다. 요 형태가 찾아지는가. 그래서 공통이 되는 부분끼리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랑 너도 묶었어요. 이렇게. 얘네를 묶어보시면 gx로 묶이면서 너가 fx 빼기 3 나오죠? 빨간색 부분을 묶으셔도 마이너스 2로 묶이면서 역시 fx 빼기 3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돼서 너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gx에서 2를 뺀 형태. 요거 인수분해만 찾으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분모는 x 빼기 2가 2개 있죠? 한 개씩 줍시다. x 빼기 2, x 빼기 2. 근데 이 값이 얼마였냐면 3이었고, 근데 둘이 곱한 게 12니까 너는 당연히 4로 가겠죠? 이렇게 된다. 답은 4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8번 별표. 18번은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아주 유명한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는 있다. 18번은 매번 번번이 풀려봐도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x분의 1이라는 요소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0의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식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식을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를 바로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꾸겠습니다. x분의 1을 t로 바꿀 거예요. x는 t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t 3승분의 1 마이너스 2 t 제곱분의 1, 이쪽이 f t 마이너스 2 나누기 3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는 5.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분자 분모를 이제 식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분자에 보시면 t3승이 있죠. t3승분의 1.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t의 3승을 곱해서 식을 조금 간소화를 합니다. 이렇게. t3승을 곱했으니까 넌 3t가 되고요.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분의 1 빼기 2t가 되고요. ft가 되고, 마이너스 2t의 3승이 되겠죠. 는 5. 자,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고요. f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자에 있는 이 식 전체는 다항함수입니다. 너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중에서도 분모의 구성을 보시면 분자 분모에,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에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바로 이 자리를 뜻한다고 했는데, 분모에서의 최고차항은 바로 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그죠? 즉 분자는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뒷부분은 모르겠답니다. 플러스 at 플러스 b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fx 빼기 3의 극한이 알파일 때 알파를 구해봐라. 지금 요거를 주고 구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알파. 그래서 알파를 구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극한값의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렇게 생긴 게 수렴하는 극한이 된다는 거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갈 때 수렴하려면 반드시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너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다음 함수인 fx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0으로 다가가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서 f0이 3이 됩니다. 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상태잖아. 자, 그럼 식을 한 번만 더 옆에다 써줄게. 봐봐. 좌변은 x로 식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fx는 이항을 시켜보시면 2x3승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f0이 3이 들어가면 좌변이 3이 될 것이고 0, 0, 0, b가 3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양변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양변에 이번에는 뭘 대입하겠니? 구조를 보시면 뭘 대입하면 a 값이 나와요? 뭐 대입하면 돼? 뭐 대입하는 순간? 2분의 1 대입하겠죠. 왜냐면 fx를 모르지만 2분의 1 들어가면 이 식이 0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2분의 1 대입을 합니다. 자, 0. 2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1 빼기 4분의 5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고. 이 부분 마일 나오죠? 너랑 합쳐지면 2 나오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짠! fx 다 구했습니다. fx 다 구했고 갖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비슷한 유형인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을 준 게 아니에요.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고 뭔가 수렴하는 극한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발산하는 극한과 수렴하는 극한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 극한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이 발산하는 극한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 요거를 어떻게 바꾸어서 써먹을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요식 fx 빼기 2gx 자, 너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끼리 서로 곱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곱해 주시면 f분의 f는 1이고 마이너스 2 f분의 g의 극한값이 알파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져요. 1 빼기 2 곱하기 fx분의 gx 너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그러니 사실은 f분의 g의 극한은 2분의 1이었던 거죠. x가 무한히 갈 때. 그래서 요 두 조건은 그러니까 원래 요거랑 요거죠. 얘로 바꿔서 써먹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극한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분자분모의 fx로 나누어 줘서 식변형을 하시면 되겠죠. 분자분모를 fx로 나눠주시면 분모는 2 빼기 2분의 3이 될 거고 분자는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히 계산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20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이쪽 유형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시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켤레를 이제 곱하겠죠. 일단 분자분모 유리화를 해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fx가 3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어진 요 식을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해서 식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번과 20번은 아주 유사한 문제인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얘가 지금 3이면 양변에다가 이쪽은 x분의 1을 곱해주고 이쪽은 0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는 0 되겠죠. 이쪽은 x분의 1이 1 되겠죠. x분의 fx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번은 유리화만 하시면 거의 끝나는 문제.
요거 풀고 샌드위치 정리 한 문제 풀고 합성함수 극한은 아까 했으니까 도형의 활용 한 2문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3문제, 4문제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응? 비가 다시 오네? 윗반에는 우산이 없는 애도 있던데. 이 날씨에 우산이 없다니. 너도 없나? 승우 우산 있지? 응. 혹시 우산 없는 학생 있나요? 새로운 친구 혹시 우산 없니? 있어. 응. 왜냐면 이 날씨에 엄마가 우산을 안 챙겨줬다는 거는 뭔가 여러분이 엄마한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윗반에 우산이 없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집에 엄마 안 계시니? 그래도 안 계신다고. 다행이라고. 엄마한테 미움받는 건 아니구나. 이 날씨에 나가는데 엄마가 우산 안 챙겨가면 등짝 개세게 맞죠? 근데 그 친구는 집이 가깝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날씨 이 정도면 아무리 가까워도 자 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할게요. 유리화 할 때는 켤레만 따로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유리화 자체는 눈으로 보고 그냥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x 플러스 1에서 fx를 그냥 빼면 그냥 x 플러스 1 빼기 f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는 x 빼기 fx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값은 정확하게 3인 거예요. 너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4가 되고 너는 3이 되고 얘는 정확한 이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켤레를 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의 켤레는 분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고 너의 켤레는 분모로 와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분자 분모를 얘를 이용하려면 루트 x로 나눠주면 되죠. 자, 루트 x 나눠주시면 1 되죠? 1 되죠? 1 되죠? 너도 1 되죠? 그죠? 1, 1, 1, 1 나눠주시면 어차피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4가 나오죠. 이렇게. 답은 3분의 4 나와요. 20번은 이 유형 중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냐면 이 부분을 일단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해요. 가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대충 지네 맘대로 얘가 1이니까 fx 는 x 하고 x 갖다 놓고 막 풀거든. x 같은 거 넣어버리면 이거 0 나와버리죠. 안 풀려요. 아예 안 풀려요.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샌드위치 정리는 한 문제만 할게요. 어느 거 할까? 21번 할까? 21번 보시면 자 보세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죠.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자 그럼 여러분이 물론 직접 루트 한 다음에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아까 알려준 방식대로 가자 이거야. 그게 조금 쉬운 문제들을 풀 때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주어진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x를 무한대로 일단은 보내자고. x를 보내. 너를 보내봤어. 어디로 가니 각각? 어디로 가요? fx의 극한 어디로 가요? 보니까 무한대로 가죠. 이거 셋 다 무한대로 가지, 그지? 너도 무한대로 가고, 너도 무한대로 가고, 너도 무한대로 가고, 맞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여기서 식변형을 통해서 어떤 값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 아까? 오늘 개념 설명 몇 개 안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 뭘 얻어야 돼요? 우리는 수렴하는 극한값을 얻어야 돼요. 근데 어디로 수렴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극한을 얻을 거예요. 나는 0이라는 수렴값이 가지는 가치와 0이 아닌 수렴값이 가지는 가치는 전혀 달라요. 얘는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지려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뭔가를 매번 나누거나 곱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곱하는 경우는 잘 없어. 거의 99% 매번 나눠. 뭘로 나누면 돼? x제곱으로 나눠야지. 이런 게 이제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수준인 거라고. 하나를 가르쳤으니까 x제곱으로 나누는 건 니네가 알아야 돼요. 극한이 1이라고.
이 부등식은 그저 이 극한이 1이라는 걸 주는데 그친다고 사실. 자, 그럼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걸 해달래요. 루트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요거를 하고 싶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켤레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도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켤레를 하라고 하면 99%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제곱하고 막 켤레를 하거든?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불러? 이거를 왜 1까지 켤레를 하고 있냐고 귀찮게. 이거 켤레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니? 어차피 얘가 수렴값이 나올 텐데 얘가 1이라는 거 따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왜 같이 켤레를 하고 있는 거야? 켤레를 합니다. fx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분모에는 루트 fx 더하기 x가 들어가네. 큰일 났다. 그럼 이렇게 되면 분자 분모를 내가 x로 나눠주면 뭐가 남냐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되지만 분자가 잘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거의 극한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 저기서? 즉 주어진 첫 번째 식에서 x제곱을 다 빼. 그럼 이렇게 생겼니? 빼기 x제곱. 얘는 수렴값을 언제 가져요? 이때 갔겠지? 이때 갔겠지? 는 4겠지? 그죠? 나눈다. 나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4 나오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거 얻어놨죠? 1 나오고요. 1 나오고요. 답은 2분의 4 플러스 1, 3이 됩니다. 짠, 이렇게. 이해가요? 이 부분 계산할 때 선생님이 바로 분자 분모 x로 나누지 않은 거 보이죠? 그죠? fx 빼기 x제곱을 이 식에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근데 fx 빼기 x제곱도 어차피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당히 식을 나눠줬다고. 여기서는 최고차항이 x제곱이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냥 x로 나눈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뒤에 있는 도형 문제 조금 풀고 마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27번을 하지 마세요. 27번 계산 귀찮습니다. 27번 하지 마시고요. 아마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28번은 풀어보시고 어차피 도형 극한이야. 뭐 그냥 풀면 푸는 거라. 25번, 26번 중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5, 26 중에 뭘 해볼까? 뭐가 더 어려워 보이죠? 둘 다 뭐 난이도 자체는 비슷해요. 25번이 계산이 25번은 계산이 귀찮고 26번은 이제 원이니까 약간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선생님은 26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6번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이런 요소를 관찰을 잘 안 할 거라서 그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시면 접선, 요래 접선 이렇게 있죠? 넌 루트 3x. 너네가 루트 3x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될까? 뭐가 떠올라야 상식적이에? 60도가 생각이 나야죠. 60도가 생각이 나야 훌륭한 학생. 왜냐하면 기울기 루트 3x는 너무 특이하지. 야, 2x, 5x 이런 거 아니잖아. 루트 3x? 왜 씨발 루트 3x를 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기울기 뭐 루트 3 빼기 1x 이런 거 아니잖아. 루트 3x야, 정확하게. 기울기 루트 3이라는 건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면 너는 60도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도예요? 30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좋은 요소인 거고. 자, 그랬을 때 너가 n,0에서 접한데 x축과 n,0에서 오씨 여기가 n이네. 근데 너와 마이너스 2,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fn이래. 그럼 너가 마이너스 2,0
최소값은 누가 봐도 누구냐면 이만큼에서 반지름을 뺀 이만큼이 최소예요. 맞아요? 이게 원 위의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항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게 최소, 더한 게 최대죠. 그럼 난 당연히 반지름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네가 n인데 30 더하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n. 이런 요소들이 쉽게 나온다고. 너네가 이걸 가지고 안 풀면 이것도 중심의 좌표 a, b n, 또 뭐 잡은 다음에 거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랑 너랑 반지름이랑 같다는 동안 이걸 연립하고 자빠져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립하고 자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은 언제다? 너가 예컨대 2x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루트 3x잖아. 특수각이잖아. 그럼 각의 이등분을 바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이걸 찾아주시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만큼에서 너만 빼면 되죠. 자, 우리는 너를 마지막에 n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fn이라는 것은 루트 중심부터 저기까지의 거리, 너의 중심의 좌표는 n, 루트 3분의 1 n이에요. 제곱을 해보시면 빼가 제곱하는 거죠. n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n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거에서 너의 반지름을 빼셔야 되죠. 루트 3분의 1 n은 빼셔야 됩니다. 루트 3분의 1 n. 자, 여기까지 쓴 내용이 지금 현재 fn이고 문제에서는 너를 n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n으로 나눠서 극한. 요거 이제 계산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것을 뭐 한다? 누가 봐도 뭐가 하고 싶다? 뭐가 하고 싶어? 유리화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뭐 유리화 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보시면 여기 n 나누고 너 n제곱 나누고 그럼 넌 3분의 1로 가고 넌 어디로 가면 1로 가잖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남고 그럼 그냥 서로 빼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루트 1 더하기 3분의 1 남고 빼기 루트 3분의 1. 그냥 이렇게 가셔야지. 누가 유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유리하는 거는 맞는데 걔는 너와 너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을 때만 해요. 사실은. 이거 최고차항 1이지만 차수가 안 맞죠? 얘랑은. 뭔가 개수가 안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만 유리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면 그냥 계산해 주면 돼. 얘가 3분의 4 나오죠? 루트 취하면 루트 3분의 2 나와요. 루트 3분의 2에서 루트 3분의 1 빼니까 답은 루트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답은 3분의 루트 3인 1번이 나옵니다.